이번 사건은 제가 최초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사건이 벌어진 바로 옆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너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1년 9월 12일 오이타현 히지마치 오전 10시경 미츠나가 마치코 씨에게 학교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내용인즉슨 딸아이의 이가 부러졌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마치코 씨는 자동차로 학교로 이동한 후 딸을 데리고 가와사키의 나카시마 치과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후 슈퍼에서 마실 것을 사는데요. 모녀가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고 이때가 오전 11시 30분경이었다고 하네요. 이후 그녀는 딸을 학교에 내려준 후 현기증이 나서 집에서 자고 있을 테니 학교가 끝나면 전화하라 는 말을 남겼는데요. 한편 몸 상태가 나쁘니까 병원에 다녀올게 라는 말을 남겼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훗날 남편에 따르면 마치코 씨는 실종 당일 아침부터 상당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오후 3시경 학교가 끝난 딸이 집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집 문은 열린 상태였고 마치코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아내의 실종을 알게 된 남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개시됩니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과 더불어 자택 내부도 수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몇 가지 물건이 사라진 것으로 밝혀집니다. 사라진 물건은 마치코 씨가 평소 사용하던 베개, 프리큐어가 그려진 목욕 타월, 비치 샌들, 가방과 파우치, 자동차 열쇠였는데요. 자동차 열쇠는 사라졌지만 자동차는 집 앞에 주차된 상태였다고 하네요. 또한 휴대전화는 집에 그대로 둔 채였습니다. 사라진 파우치에는 마치코 씨와 아이들의 건강보험증,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지만 실종 후 사용된 기록은 없었다고 하네요. 그녀의 실종 신고 이후 경찰 수색 중 데려온 경찰견은 마치코 씨의 냄새를 맡더니 현관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볼 때 그녀가 현관문 앞에서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자동차를 탔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강제로 탑승당한 것은 아닐까 추정됩니다. 또한 마치코 씨의 실종으로부터 1개월 후 여성의 목소리로 살려줘 라는 의문의 전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마치코 씨 본인인지는 알 수 없으며 남편이 다시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코 씨의 친구에 따르면 그녀는 평소부터 신중한 성격으로 문단속을 꼼꼼히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이 돌아왔을 때 현관문은 열려 있었죠. 또한 누군가가 집안을 뒤진 흔적은 없었고 마치코 씨의 방 창문과 커튼이 열려 있었다는 정보가 있는데요. 2011년 9월 12일 히지마치의 최고 기온은 30도였고 히지마치 베프 쪽은 9월이라 해도 정말 덥습니다. 그렇기에 덥고 습한 큐슈 날씨상 마치코 씨가 창문을 열어둔 채 잠들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발적 실종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납치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녀가 딸을 마중 가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녀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장소는 이불 위였는데요. 딸에게 끝나면 전화하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볼 때 정황상 학교가 끝난 딸의 전화를 받기 위해서로 추정됩니다. 또한 집 앞에 주차된 자동차의 창문도 약간 열려 있었는데요. 이 역시 딸을 마중 가기 위해 다시 차에 탔을 때 차 안에 열기가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만약 자발적 실종이라면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다소 이상하죠. 경찰 조사 결과 실종 전 마치코 씨에게 트러블이나 고민은 없었다고 합니다. 실종 며칠 전만 해도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남편에 따르면 마치코 씨는 혼자서 오이타현 바깥으로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마치코 씨가 창문을 조금 열어둔 채 잠들었고 이 열린 창문 틈으로 빈집 털이범이 침입합니다. 그리고 방에서 휴식하던 마치코 씨와 맞닥뜨리게 되죠. 목격당한 범인은 마치코 씨를 제압해 자동차로 납치했으며 자발적 실종으로 보이기 위해 일부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닐까요? 그녀의 자택은 주변에 논이 많은
다소 외진 곳이었기에 목격자나 목격 정보가 없어도 이상하지 않죠. 게다가 자발적 실종에 프리큐어 목욕 타월이나 베개, 비치샌드는 30대 여성이 가출할 때 가져갈 만한 물건이라기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물건들이 사라진 것은 범인의 위장 공작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 역시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합니다. 한편 마치코 씨의 남편은 블로그를 개설하여 오랜 기간 동안 아내를 찾았지만 어느 순간 수색 활동을 멈췄고 블로그 포스트를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루머의 시작이 되는데요. 인터넷엔 이 사건이 이미 해결되었다는 루머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일본판 네이버 지식인의 2014년 게재된 답변입니다. 이 답변에 따르면 마치코 씨가 백부로 사랑의 도피를 한 후 연말에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건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2년 여름에 갱신된 마치코 씨의 친구 블로그를 보면 이때에도 그녀를 찾고 있다는 포스트가 있었기에 연말에 돌아왔다면 앞뒤가 맞지 않죠. 두 번째는 박사이라는 사이트에 게재된 익명의 댓글인데요. 이 작성자에 따르면 자기가 이 지역 사람이라 알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고 가족 문제 때문이었다. 사건이 아니다. 한때 그녀가 종종 보였지만 어느샌가 이사가 버렸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른 글은 전혀 남기지 않았죠. 무엇보다 이 두 답변은 익명의 인터넷 답변이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비록 남편의 블로그 포스트들은 삭제되었지만 자기소개란에 아내를 찾는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녀의 친구가 마치코 씨를 찾는 포스트들 역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사랑의 도피 후 귀환한 것이라면 이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가 들은 이야기와도 다소 동떨어져 있죠. 세 번째 근거는 실종자 명단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본에선 실종 신고 후 7년이 경과했을 때 사망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제출하면 실종자 명단에선 삭제되죠. 개인정보일 수 있기에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제가 일본에서 일할 때 제 상사의 아내분은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영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꽤나 마당발이신 분이었고 저는 당시에도 이 사건을 알고 있던 터라 그분께 혹시나 해서 여쭤본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사망신고를 했고 남편은 돌연 이사했다고 들었다. 온갖 허위 제보 등으로 괴로워했었다. 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건너 들은 이야기다 보니 인터넷의 댓글처럼 실제로 해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어찌됐건 정황상 여러모로 이상한 점이 많은 실종 사건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마치코 씨의 귀환을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김이사였습니다.